강원도청 신축 이전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입지인가요? 백지화될 가능성. 아예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예요. 강원도정은 압박을 받을 겁니다. 춘천시장 선거를 고려해서 종집을 찍어야 된다. 빨리 결정을 해라. 그래서 결정을 하는 순간 그거 자체가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기사로 다 전하지 못한 기자들의 진솔한 이야기, 강원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승식 국장님, 최경 선배님, 강대규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강원도청 신축 이전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이 강원도가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 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좀 진행된 상황 좀 정리해 주실까요? 뭐 일단 결정된 건 없습니다.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이제 도청은 춘천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은 없다. 그거는 뭐 확실하게 뭐 결정이 뭐 돼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그에 대한 논란은 있었어요. 아마 그리고 지금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아무리 못을 박아도 그럴 거고요. 지난해 7월에 이제 용역에 들어갔어요. 지난해 이제 용역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청사 이전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그 강원도 자체적으로도 의지도 굉장히 강했던. 그리고 이제 1년간의 용역을 거쳐서 이제 8월 17일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제 1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또 이제 뭐 재원의 문제들 여러 가지 또 여건도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가지고 어떻게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불투명하다. 물론 이제 17일날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은 좀 봐야겠지만, 그 용역 결과가 아마 다음 주에 8월 17일에 나올 용역 결과가 어떤 강원도청사의 어떤 향후 향배를 정확히 종집을 찍는 건 아닐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면 일단은 구조 안전 진단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이거는 뭐 위험하다고 나오겠죠. 1957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재 지표 조사를 또 실시를 하거든요. 이것도 흥미롭게 봐야 될 것이, 이 도청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건설할 때 문화재 관련해서 있는 법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그 다음에 뒤에 의회를 짓고 주차장을 확장하고 했을 때 또 문화재 조사를 했겠지만, 문화재 지표 조사가 또 어떻게 나올지 저는 좀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안부지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대안부지가 어디가 나올 것이냐가 가장 아마 도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건설 비용이 또 얼마일지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뭐 입지인가요? 부지겠죠. 결국에는 이제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최대 관심은 어디 자리냐, 아니면 뭐 춘천 내 강북이냐, 강남이냐, 뭐 여러 근데 굉장히 많은 후보지들이 도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음에도 많은 각계각층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다 검토를 했겠느냐. 이제 그 검토 결과 아마 이제 이곳은 이래서 안 돼, 이곳은 이래서 안 돼, 이곳은 이래서 안 돼, 뭐 용역 결과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대 관심일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강원도청의 청사를 새로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치적인 문제예요. 아예 처음부터 출발 자체는 지금 현재 있는 강원도청 청사가 노후되고 내진 설계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행정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그 다음부터는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강원도가 이제 완료가 되는 이 과업 자체가 뭐냐면 강원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 타당성 조사라는 게 말 그대로 조사했는데 이렇다는 기본계획이 나온 거잖아요. 얼마든지 뒤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뭐냐?
지금 현재 최문순 지사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잖아요. 네. 내년 7월이 되면 새로운 강원도지사가 임명이 되는 건데, 뭐 이제 선출이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시 원점에서 재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최기영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내년도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 간에 공약사항으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춘천에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다른 지역의 반발, 그다음에 강원도 현재 이제 강원도지사는 춘천 안에 짓는다, 딴 데는 없다. 그럼 춘천 안에서도 어디로 갈 거냐? 지금 현 청사를 부시고 거기다 지을 거냐? 아니면 춘천 안에 어느 다른 곳을 찾아가지고 지을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얽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일단 이번 과업에서 강원도가 시간적 범위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목표 연도를 2027년으로 제시를 했어요. 네. 올해가 2021년이니까 사실은 뭐 6년 남은 건데, 이거 6년 안에 이걸 과연 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 아까 뭐 이 사업비 전체가 지금 추정 액수가 토지비를 제외하고 네. 3천억 정도를 지금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또 아까 얘기하신 뭐 자재값이 바뀐다든지 네. 뭐가 또 구조가 바뀐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것도 하나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치 스케줄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도지사 선거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춘천시장 선거에 굉장히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줄 거고요. 그래서 강원도정은 압박을 받을 겁니다. 뭐 지금 여당 측에서 춘천시장 선거를 고려해서 종집을 찍어야 된다. 뭐 어떻게 됐던 간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춘천시장 선거 유리한 쪽으로 그 민주당에서는 아마 강원도정이 그렇게 압박을 할 거예요. 또 용역 결과 나왔는데 또 흐지부지 뭐 얘기 없었던 거 이게 쏙 들어가 버리고 나면 내년 춘천시장 선거에 분명히 이제 공격의 빌미를 받을 수 있다고 여당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압박을, 그리고 야당한테는 분명히 공격할. 간접적으로는 원주시장 선거나 뭐 주변 지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분명히 이전 그 도청 이전이 지난해 이제 용역 들어갈 때 이 용역 들어갈 때 굉장히 뭐 원주에 하는 게 낫지 않냐, 아니면 화천에서도 유치하겠다고 총선을 했었고요. 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는데, 그거 뭐 정치인들은 충분히 던질 수 있는 거, 현실성을 떠나서. 네. 다만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춘천과의 분명 경쟁 관계 있고 또 더 원주 지역이 더 아무래도 이제 인구나 뭐 기반이 훨씬 낮기 때문에 원주시장 선거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도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강원도청 신축 이전이 필요하다는 게 현주에서 왜 나서지 못했느냐 뭐 이런 것들 충분히 공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정 예산이 지금 이제 강원도정 어쨌든 민주당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용역 결과 상관없이 그런 정부적인 판단도 분명히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뭐 지금 도내 정치권에서 좀 어떤 얘기 나오는지 변호사님 뭐 들리시는 거 있으세요? 이게 그 여당 야당 나눌 수도 있고 춘천과 비춘천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비춘천? 네, 그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 여당은 뭐 빨리 확정을 춘천으로 지으라는 건데, 비춘천 여당은 왜 춘천으로 짓냐, 뭐 이게 나오면서 그 여당 내에서도 이제 왈가왈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야당 측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최문순 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계속 낼 겁니다. 계속 낼 거고, 빨리 결정을 해라. 그래서 결정을 하는 순간 그거 자체가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왜냐면 춘천으로 결정을 하면 일단 춘천 야당은 가만히 있는데 원주 야당, 화천 야당, 온갖 야당 그 지역 사회에서 저 봐라, 최문순 지사가 뭐 저쪽 당이니까 뭐 저렇게 했다는 등 얘기 나오고, 춘천 야당은 뭐 그러니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확정을 지으라고 결단을 촉구하는데, 그 지사님이 사실 그 결단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 혼란을 좀 가중되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정치적으로 가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청사를 춘천 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건 현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강원도청사 하나만 딸랑 이전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도단위 기관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검찰청, 강원경찰청, 이런 강원도 교육청, 이런 게 이제 도단위 기관들이잖아요.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원주에 있는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뭐 한 10배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물론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거의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춘천 안에 만들 때도 아까 이제 이야기하신 건 춘천과 춘천 외 지역 간의 갈등 양상에서 도청사를 춘천 안에서도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행정적인 측면을 볼 때는 도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접근성 문제라든지 또 기능적인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결국은 춘천 안에서 어딘가 최적의 입지로 이전을 할 때면 그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춘천 안에서 옮길 거면 왜 춘천 안에만 적합지를 놓고 고민을 하느냐, 다른 지역까지도 다 조사를 한번 해봐, 이런 요구가 더 거세질 수가 있으니까 가능성, 뭐 나중에 이제 용역 결과나 또 그 최무선 지사 어떻게 판단을 낼지 모르겠지만, 현 위치에 짓는 게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도 유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을 불식시키는 거는 기능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야, 우리 이거 내진도 안 돼 있고 건물이 오래되고 낡고 이러고 좁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그냥 여기다 짓게.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가 조금 논란은 사그러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업 지지서 자체가 현 청사 부지 내 신축 가능성 판단이 먼저고요. 현 청사 부지 내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지시, 이렇게 과업 지시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전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충분히 큰 그림들을. 그렇죠. 사실 이제 뭐 다 알려져 있는 거지만 최문순 지사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원했던 자리는 이제 캠프 페이지라는 건 뭐 공공이 흔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캠프 페이지는 이제 시유지이기 때문에 뭐 도에서 뭐 권한이 없고요. 예.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현 청사에 놓는 것이 일단은 가장 뭐 간결할, 의사 판단이 간결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부지들이 사실 현실성이 좀 너무 떨어진다는, 다른 부지들이 현실성이, 다른 대안 부지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금 이제 이전 부지가 됐다라기보다는 다른 부지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다만 현 부지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까 그렇죠. 3천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좁고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 그렇죠. 이사 비용이 공사 기간 중에.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시청을 옮기면서 사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못 들어왔어요. 옛날 충격을. 그 수백억을 써야 됐어요. 그 이사 비용을. 정말 낭비거든요. 그래서 뭐 막 나오는 얘기로는 막 이건 뭐 비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들이지만 이거 비공식 좋아합니다. 네. 춘천 지법이 옮겨 가잖아요. 춘천 지법 지검이 이제 법원하고 검찰청 옮겨가니까 거기 잠깐 가 있다가 뭐 가는 게 어떻겠냐 막 이런 시나리오까지 막 뭐 얼추 갖다 맞추면 뭐 시나리오는 맞죠. 저도 비공식 하나 얘기했어요. 예. 그 얼마 전에 그 춘천지방법원과 강원지방변호사회 간담회가 있었어요. 간부들 간의 간담회. 거기서 이제 제가 변호사의 총무이사를 해가지고 그 질의하다가 가볍게 그냥 질문 드렸거든요. 법원이 기사가 나온 거 보면 2025년인데 2025년에 이전이 어디를 가는 건 중요하지 않는다. 어쨌든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2025년까지 옮기는 게 가능합니까? 이랬는데 거기서 법원의 입장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과업지시서가 목표연도가 2027년이면 법원이 지어놓고 이사를 한 다음에 빈 공간을 도청에 들어가는 건데 법원검찰청이 근데 좀 많이 늦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대체 공간도 없을 뿐더러 뭐 춘천지법이 됐던 어떤 대체를 할 만한 잠시 입주할 만한 공간이 생기더라도 도청 안에는 이제 그 서버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방본부도 같이 있고 이래서 소방본부 통신상황실 이런 건 수백억 장비거든요. 사실 잠시 옮겨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현부지에 말은 쉽지만 현부지에 짓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곳은 사실은 강북이죠. 강북에 도유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짓고 이사를 가면 가장 편해요. 가장 편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 접근성이 이제 아무래도 고속도로나 철도가 조금 이제 있다고 또 정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강북 주민들께는 죄송하지만 표가 좀 적고 더 그리고 또 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가 좀 강북이 다르잖아요. 이게 뭐 직접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겠지만 사실 간접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북도 사실 좀 현실성을 조금 검토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외에 강남의 여러 지구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뭐 다원지구, 합법지구 굉장히 많은 얘기들 나왔는데 거기는 일단은 땅을 다 사야 되는데 땅값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예상이 내년 선거 때까지 결정이 안 나지 않을까. 아예 결론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냥 1차적인 어떤 기본 계획 수립 용역만 해놓고 결정은 차기 지사한테도 미룰 수가 있는 거죠. 백지화될 가능성도 백지화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언제까지 계속 그걸 떠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진단에서도 내진 설계에 대한 문제도 나왔고 공간 부족 문제는 뭐 계속 나와 있던 거고, 그러니까 그걸 뭐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을 건데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이거를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선거에서 중요한 아젠다가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 첨예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어느 결정을 하기도 쉽지가 않다. 부지 자체를 현 위치에 짓든,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그 결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숙제들을 갑자기 막 던질 거예요. 그럼 네.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현 위치에 지을 거면 그러면 어떻게 이사 대책은 그 공사 기간 중에는 뭘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뭐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죠, 강원도 발표를. 굉장히 뭐 조심스럽긴 한데 앞으로 한 10년 이상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아하. 최 지사가 해줬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들 많이 네. 삼선 도지사로서 네. 이제 강원도의 미래, 춘천의 미래, 그리고 또 후임 도정을 위해 해줬어야 되는 일로 재무수에서 압박을 네, 그렇죠. 최 지사가 뭐 사실 본인이 꼭 해야 될 어떤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압박들이 있었거든요. 다음 이제 또 초선지사가 들어올 텐데 초선지사는 또 재선을 노려야 하고 그렇죠. 뭐 누가 됐든 그 초선지사가 이 일을 하긴 어렵습니다. 굉장히 뭐 저희 막 변호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법원하고 검찰청을 이전을 할 때 그 사실 그 변호사들은 춘천 안에서 사건으로 이제 그 수임을 받으면서 그 먹고 사는데 서울 변호사들이 오기 힘든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법원하고 검찰청은 오히려 고속도로 입구에서 멀리 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예를 들어서 법원하고 검찰청이 저기 신부급 쪽으로 가잖아요. 이러면 뭐 서울 변호사들이 거기 멀어서 못 갑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고속도로하고 가까운 데 있으면 서울 변호사들이 오기 쉽다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는데 뭐 도청도 사실 그 도청 소재지기 때문에 이런 교육적 여건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18개 시군에서 접근하는 거랑 뭐 수도권에서 접근하는 것 또 이런 거를 또 다방면으로 고려를 해서 부지가 선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이지 사실은 이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긴 해요. 우리 사실 네. 도청이라는 거는 랜드마크이기도 한데 지역에 지금 뭐 예전에 호화청사 논란 한참 뭐 일기도 했었지만 지자체별로 뭐 호화청사라는 것이 이제 보기 나름인데 뭐 충분히 실용성 있는 가치로 지역의 가치를 담아낸 랜드마크로 짓는다면 저는 조금 뭐 재원이 들더라도 저는 지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여건들이 굉장히 좀 녹록지 않은 상황. 저는 지사님이 결단을 내리려면 한 2주 정도는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도청에 본인 그 도지사님 전용 주차 공간 말고 일반 주차 자리를 찾아서 업무를 수행하면 바로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사실 너무 힘들어요, 주차하기가. 뭐 일반 시민들이 도청을 가는 이유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도청을 많이 가기도 하고 혹은 저 도의회를 가던가 아니면 또 민원 때문에 가는데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취재 기자들도 힘들어요. 도청의 취재하기가. 근데 우리 지사님은 물론 관용차가 있고 관용차 전용 주차 공간이 있고 뭐 기사님이 입구에서 내려주겠지만 만약에 지사님이 내가 한번 경험을 해보겠네 이래서 한 2, 3주라도 직접 다니면 바로 그냥 이게 필요하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내리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의 최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청사를 새로 짓는 문제가 다른 일반 뭐 시청이나 군청을 짓는 거하고 차원도 다르고 네. 우리가 겪어봤지만 지금 수도 이전 문제가 과거에 서울 중심에 이런 걸 좀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 세종시를 만들 때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제 규모는 뭐 정부 이전하고 다른 차원의 얘기긴 하지만 강원도의 우리 18개 시군과 또 그다음에 도단위 기관들 모든 기능들의 중심체로서의 어떤 역할, 위상 이런 걸 고민해 봤을 때는 여하튼 이거는 미룰 수는 없는 과제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가장 좀 합리적인 도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내는 거, 네. 또 이런 걸 수렴하고 이해하고 설득할 부분은 또 설득하는 어떤 그 과정이 앞으로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